제 이름은 박순복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명규는 37살입니다. 제 외동아들이에요. 그 애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다들 그렇듯 신혼 때는 참 좋았어요. 며느리도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거든요.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나 봐요. 명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전세금이 좀 모자라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바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죠. 하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을 받은 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않겠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명규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어머니 사실은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집? 무슨 집? 네, 전세 말고 매매로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지금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온 걸까 싶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전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라니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숨이 막혔어요. 3억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명규야, 그건 좀 많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안 돼. 이미 내 돈 반이나 줬어. 조금 더 살다가 돈 모아서 옮겨. 어머니 꼭 이사 가고 싶어요. 3억은 말도 안 돼. 3천만 해줄게. 전세 빼면 돈 생기잖아. 감사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 부부는 새 집을 장만했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렸나 봐요. 32평 아파트였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을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 집에서의 첫 식사 자리,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절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죠.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부부의 태도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와이프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바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전 그들의 행복을 보며 만족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후회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간 지도 6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항상 비슷한 내용의 문자만 왔어요. 가끔은 제 마음이 허전해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 시간 되지. 무슨 일 있니? 제가 좀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워 웃으며 맞이했죠.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말해봐. 저희 집에 가끔 와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와이프가 일이 너무 바빠서.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나 자주 가면 되니? 한 달에 한 번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청소해 주시면 용돈도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아들 집 청소를 해주는데 돈을 준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시작된 청소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청소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고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욕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나니 집안이 말끔해졌어요. 뿌듯한 마음에 미소 지으며 청소를 마쳤죠.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와, 집이 완전 달라졌네요. 아들은 기뻐하며 약속했던 용돈을 건넸어요.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부부의 생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어 좋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청소가 어느새 2번, 3번으로 늘어났죠.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돼서. 다녀오면 집 정리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청소 좀 해주세요. 매번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 알았어. 내일 갈게. 알겠다. 엄마가 할게. 매번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청소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청소하는 날이면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신발장은 신발들로 가득 차 문조차 닫히지 않았죠. 주방은 더 심각했어요. 싱크대에는 몇 주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 찌꺼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치우나.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고 옷을 개고 바닥을 닦았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겨우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그리 부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동 삼아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청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이고, 나이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전 계속 청소를 했어요. 용돈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약속한 대로 용돈을 줬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면 봉투에 현금을 넣어 건네주곤 했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여기 용돈이에요. 그때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 아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변했어요. 이제는 그 돈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용돈 지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까먹고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늘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자주 다음에 줄게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명규야, 청소 용돈은 언제 주려고 그러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용돈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더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공손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집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참 고맙고 기특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효심도 있고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은 창문도 좀 닦아주세요. 어머님, 옷장 정리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냉장고 청소도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여기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지난번에도 먼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가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구석구석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넘어갔죠. 어느 날은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쉬어야 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왜 쉬고 계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일어나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으며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청소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어요. 용돈은 점점 뜸해졌고 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전 여전히 참았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야,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참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난 가정부가 아닌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청소에 대한 부담이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참았지만 이제는 제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들 얼굴을 보나? 그런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더니 우리 아들도 그렇겠지.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잘못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세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부엌 싱크대도 덜 닦였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불평했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다시 할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에휴, 시어머님이 하시는 청소가 영 깨끗하지 않아요. 이러려면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어머님, 옷장 정리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구석구석 신경 써서 해주세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해서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청소를 못하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쉬면 안 돼요. 아직 청소 다 안 끝났잖아요. 아, 잠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에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와이프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제발 좀 꼼꼼히 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 아들을 원망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청소를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려워졌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 그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갔고 언젠가는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 집에 청소하러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출근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화장실, 안방 순으로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아들 방으로 향했어요. 아들 방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멈칫했죠. 아직 집에 있었나?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돈 주지 말아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왜 돈을 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냥 공짜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일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러움, 분노, 실망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냥 공짜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가에는 쓴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일찍 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청소 때문에? 청소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제 네 말 다 들었어. 내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뭐라고 변명할 거야? 너가 한 말 아니야?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실수로. 그게 실수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알기나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너희 집 청소하러 왔어. 그런데 넌 내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날 가정부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봐. 너희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넌 들어가 있어. 네 아내랑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아. 너희 눈에는 내가 그저 공짜 가정부였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어제 너가 한 말 다 들었다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분히 얘기해봐요. 차분히. 내가 어떻게 차분할 수 있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이제는 아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지? 네 아내가 날 그렇게 대하는데도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몰라? 넌 그저 모른 척한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고 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머니, 입 다물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청소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고. 또 뭐라고 할까? 또 깔보는 눈빛을 보여줄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청소하러 오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어요. 기회? 무슨 기회? 날 더 이용해 먹을 기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네가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차갑게 내뱉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가족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줬니? 방 안이 침묵에 빠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제 난 갈래. 앞으로 너네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 다시는 날 찾지 마. 난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팔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 가게 냅둬. 다신 오지 말라고 해.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이성이고 체면이고 다 집어던지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네가 뭔데 나보고 오지 말래? 이게 너 집이야. 내가 아들 돈 보태줘서 산 집이야.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맞아요. 당신 돈으로 산 집이지만 이젠 우리 집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당신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요. 뭐? 독립? 내 돈 빌려 집 사고 독립은 무슨?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나 있었겠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제는 진정할 수 없었죠.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혜요? 웃기시네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은혜를 들먹여요? 청소 몇 번 해준 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당신 오실 때마다 집이 더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고마워해요?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다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너희를 위해 매주 와서 집안일 했어. 그런데 내가 청소를 못한다고? 넌 얼마나 잘하는데?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열심히요. 그럼 왜 항상 먼지가 그대로예요? 화장실은 왜 항상 찝찝하고? 그리고 당신이 오고 나면 왜 항상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다시 정리하는 줄 알아요? 이 염치 없는 거사. 내가 너희 집 청소한다고 내 허리 다 망가졌어? 그런데 이게 고마움을 받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선물도 사오고 음식도 해왔는데 그건 기억도 못하는 거야? 선물요?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걸 사다 주고 우리 부담 주는 거겠죠? 당신 취향대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는 음식들 잔뜩 가져와서 우리 보고 다 먹으라고 강요하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망종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는 도대체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거기까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도 처음이에요.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랑 매일 싸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다툼 이후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한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어요. 명규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사진 속 우리 가족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진을 떼어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명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이는 걸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죠.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날 이후로 전화기를 꺼두고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울릴지 모르는 전화벨 소리가 두려워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싶네요. 가끔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고민돼요. 하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게 맞는 건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곤 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끔 길을 걷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해요. 혹시 명규인가 하는 생각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는데 붓을 잡고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물감 냄새를 맡으며 캔버스에 색을 입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도 그리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제 그림이 감정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또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명절이나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전화라도 한 통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날의 싸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 그 기억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지 확신은 없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화해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마음도 누그러질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이 고요함, 이 평화로움, 누군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이 자유로움이 좋아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느낌,
정말 좋거든요.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박순복 씨. 그리고 활짝 웃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쑥스럽고 두렵기도 했어요. 제 아픔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면서 제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답니다. 그 행복이 꼭 가족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가 정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전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변화는 늘 두렵고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은섬이고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경찬이와 작은 아들 경수입니다. 두 아들 모두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경찬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쁨도 잠시, 곧 뒤따라온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혼집 마련이 걱정됩니다. 혹시 저희 집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경찬이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경찬아, 어머니가 너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집은 너의 힘으로 마련해야 해. 제 말에 경찬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어머니, 우리 형편이 어렵지 않잖아요. 저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경찬아. 너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더 값진 거야. 어머니 말을 이해해 주렴. 그날 이후로 경찬이와 저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제 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찬이는 그 후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경찬이의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번에는 작은 아들 경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우리도 신혼집이 필요한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오다니. 경수야, 내가 경찬이한테 한 말 들었지? 너도 마찬가지야. 집은 너의 힘으로 마련해야 해.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집은 다 자식들 집 사줘요. 우리만 왜 이래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수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어머니 말을 믿고 따라주렴. 경수도 형과 마찬가지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 모두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서로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은섬 씨, 당신 왜 그래? 자식들 결혼한다는데 집 정도는 사줘야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요. 자식들한테 인색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죠. 30년 전 저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부모님을 모셨죠. 20평 남짓한 크기였지만 저에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했잖아요.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은섬아,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새 집에서 편안히 지내셨고 저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의존적이 되어갔고 모든 것을 저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은섬아,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났어. 새로 사주면 안 되겠니? 딸, 우리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내가 알아서 해줘.
이런 요청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위한 여유가 점점 줄어들었죠.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저에게 의지하셨고, 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느라 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은섬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쓴 돈들이 쌓여 빚까지 지게 되었죠.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하게 되었고, 상사의 질책을 받기도 했죠. 승진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부모님의 자립심을 빼앗아 버렸어. 제 선의가 오히려 부모님과 저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때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인색하고 냉정한 어머니로만 보였겠죠. 특히 결혼을 앞둔 경찬이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경찬이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처럼 큰 선물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경찬이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내 힘으로 이뤄낸 거라 더 값지단다. 경찬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서 여전히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모았죠. 그는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경수의 말에 담긴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찬이와 경수는 각자의 힘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전세였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죠. 어느 날 경찬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경찬아.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그런 거란 걸 알아줘서 고마워. 경찬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점차 책임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스스로 이뤄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경찬아. 나는 너가 자랑스럽단다. 얼마 후 경수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제 힘으로 집을 구하면서 책임감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요. 가족 간의 갈등은 서서히 풀어져 갔습니다. 아들들은 제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면 아들들과의 갈등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자립심을 기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죠. 경찬이는 이제 자신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경수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어머니,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듭니다. 그때 조금만 더 도와줬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도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때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선택이 모든 분들에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결정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염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서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제 결정에 대해 아들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제 마음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우리 가족의 갈등은 조금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결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경청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 아들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들도 곧 부모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합니다.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 이름은 박혜순이고 올해 67살입니다. 외동아들 동규와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요즘 시장에 가면 오랜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하면서 자랑을 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혜수 씨는 복도 많지?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 짓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참 귀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식사 시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자니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구나 하고 생각했죠. 동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어릴 적 배운 방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접으면 돼.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 공원에 나갔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며느리와는 이런 갈등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문제는 손주 교육 문제였어요. 김할머니는 손주에게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이의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부가 최고였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손주도 비슷한 나이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봤죠. 김할머니, 제 생각에는 아이의 흥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래요? 혜순 씨는 어떻게 하길래 며느리랑 잘 지내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제 생각도 조심스레 전하고요. 김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며느리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동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동규 좋아하는 갈비찜도 특별하게 준비했지요. 식사하는 도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하나보단 둘이 좋아. 6살 차이인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였죠. 우리 며느리,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더 잘 먹어야 해.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너는 몸 조심해야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임신했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채소를 썰 때 저는 옆에서 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제가 태교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던 좋은 노래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 동규 가졌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 나중에 들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저녁에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동규가 말하자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2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길. 며느리의 임신 소식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해 보였거든요. 얘야, 괜찮니?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우리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며느리의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이 싱겁다고 해서 임신하면 입맛이 없어진대. 조금만 참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어제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미안해. 하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신음식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물을 만들어 며느리 방에 가져다 두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는 편하게 쉬어. 하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덧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개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날은 며느리 옆에 가만히 앉아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의 유치원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할머니, 나 긴장돼. 하고 손주가 말하길래 우리 손주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기 참 힘들죠? 하고 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대해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생각이 달라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군요. 저도 한번 며느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애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며느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어머니. 제가 가보지 못해 아쉽네요. 순간 며느리의 반응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많이 피곤할 거야.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이 피곤하구나.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며느리는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어머니,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관심 있게 듣더니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명절 준비를 하려니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아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송편을 참 예쁘게 빚었지.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하고 물었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 사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쉬어도 될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 준비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구나.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후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아들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나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 텐데. 라고 동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는 생각과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손주 방에 가보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녀석 또 장난감을 안 치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겠지만 이번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조금 쌓여 있는 걸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바빴을지 새삼 느껴졌어요. 천천히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내가 며느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밝고 활기찼었는지. 요즘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때의 미소를 보기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나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 부럽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할머니였어요. 혜순 씨, 여기서 뭐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김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김할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리다니. 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혜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하고 말하는데 김할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혜순 씨,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해. 김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야겠어요. 고마워요, 김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김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먼저 사과해야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꼭 며느리에게 연락해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문자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나을까?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다 결심했어요. 문자를 보내자. 며느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우리 손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네. 손주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써줄래? 손주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짧게 보내면 안 돼요. 마음을 더 담아서 보내야 해요. 손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구나. 그럼 이렇게 써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어제 일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임신으로 힘든데 내가 더 힘들게 했어. 용서해주면 앞으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그동안 고마웠어. 손주가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썼어. 고마워. 손주가 말했어요. 자,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용서해 줄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답장이 왔나 확인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혹시 문자가 잘못 갔나? 아니면 며느리가 내 번호를 차단했나? 불안한 마음에 손주를 다시 불렀어요. 얘야, 문자가 잘 갔는지 확인해 줄래? 손주는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잘 갔어요. 엄마가 아직 답장을 안 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가는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 안 곳곳을 서성이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다시 손주를 불러 부탁했어요. 얘야,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래? 손주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내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뵙고 이야기 나눠요. 며느리의 답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다행이야. 며느리가 이해해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며느리가 오늘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서둘러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와 미역, 그리고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은 과일들을 샀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등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로 매콤하게 졸여냈고, 미역국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을 것 같아 넉넉히 끓였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언제 올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죠. 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는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느꼈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죠. 아가,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임신하고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버거웠을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는 서로 힘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뱃속 아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가, 나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며느리의 입덧이 심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며느리도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챙겨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가족은 이런 거구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제 곧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경청의 중요성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갈등이 있다면 부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 그런 가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